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했고,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을 공모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자, 신고 사실을 단지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끊고. 그 일부 사실이 자,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정치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일 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진실이다라고 확신했잖아요. 자, 그랬다면 고의가 없는 거죠.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서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또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하는 것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무고죄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추문에 의해서 허위 사실 신고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끊고.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보충 조사를 받을 때 자진 진술하였다면 이 부분까지 신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이후에 판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도 무고죄가,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12번. 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허위라는 것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극적 증명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2번 했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주도를 했다면 그 대리자죠. 이 대리자가 주체가 됩니다. 명의자가 아니고요. 3번. 자,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고소 보충 진술 시에 허위 진술했다면 요 고소 보충 진술 시에 무고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고소를 당한 갑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너는 나를 무고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놈을 처벌해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시했다면 여기까지는 안 될 것도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갑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가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뻥카 치는 거지, 뻥카. 우리가 카드 칠 때 패가 나쁘면서 상대방을 겁박하기 위해서 뻥카 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가 맞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무고죄가 될 수 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자, 허무인에 대한 무고죄 안 되죠. 그래서 실제인임을 요합니다. 왜 허무인에 대한 무고죄가 안 되나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허무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가 아닌 겁니다. 2번. 자기 무고는 무고가 안 되고 제3자가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 자는 교사방조가 됩니다. 자, 피고인 가불이 무고한 고소사건의 처리 결과를 심리를 해보고 이들에 대해서 불기소가 내려져 재판이 확정된 적이 없다면, 자, 갑과 을에 대하여 허위사실 고소하였음을 법원에서 자백하였다면 필요적 감면 조치가 된다.
요거 맞죠? 자, 요 해설 가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별표 일단 쳐보시고 여기 보시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했다면 여기 나와 있죠?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했다면 필요적 감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확정되기 전이라 하는 것은 불기소가 내려져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즉 불기소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 필요적 감면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갑니다. 정황 과장은 무겁지 않되죠. 자, 필요적 감면사에 해당되는 자백이란 내가 허위 사실 신고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인하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 자, 이것만 갖고서는 자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허위 증언하더라도 위증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확정된 사람이라면 일사부재리, 기판력 때문에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없다. 틀렸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무고죄에서 허위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밑에 단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 갖고서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회 회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공무소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죠. 따라서 이 사람 앞으로 요 사람 앞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무고죄가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징계처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그건 공법상의 관계를 말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은 사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라서 감독 관계가 아니라서 무고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 도달했다면 기수가 됩니다. 2번 소극적 증명받고는 무고죄 안 된다 했고, 자, 3번도 했죠. 자,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뻥카 칩니다. 뻥카를 치면 무고죄의 범위가 인정된다. 무고죄 된다니까요. 틀렸습니다. 자, 4번 고소 보충 진술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면 설령 그 이후에 이렇게 정정 진술했다 하더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지금 문제를 섞어놨기 때문에 2번, 5번 자, 두 개가 정답입니다. 1번 가죠. 발동 촉구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구성요건, 징계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까지 없고요. 허위라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소극적 증명 갖고는 안 됩니다. 수사 결과 무고 혐의로 밝혀졌다는 거죠. 자, 항소심 1회 공판기 이래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는 필요적 감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1심. 지금 항소심이잖아요. 항소심. 그래서 이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허위임이 판결되면 무고죄 기수가 됩니다. 기수. 그래서 기수가 된 이후 즉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이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필요적 감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번 가죠.
갑은 뭐뭐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 판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수라고요. 기수 빠꾸 후진 없다 했습니다. 자, 5번.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자,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허위 기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차용금을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실을 요 일시장소 사실을 달리 기재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변제 능력 그다음 의사 변제 의사나 능력 유무에 관해서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죠. 자, 읽어보시고. 자, 16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성폭행 피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 부분을 적극적인 증거로 삼아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풀었고요. 자, 그 이제 1번, 2번이 연장선입니다. 자, 성폭행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쵸? 자, 뭐뭐뭐뭐뭐 등에 관해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자, 3번.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고하였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위험성이 없는 거죠. 경고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허위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극적 증명 갖고는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지엽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말하죠. 문서죄와는 달라요. 문서죄는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따졌지만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걸 위조라 합니다. 3번. 허위라는 것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면 필요적 감면입니다. 1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형사사법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 동그라미 1번.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할 이익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보호법익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1번이 주된 보호법익 동그라미 2번이 이것이 부수된 보호법익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두 가지다는 거 받으시고 공법상의 관계 말씀드렸고 자, 무고죄는 이러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기수. 제출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단지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산을 구하는 데 있다 하여 무고죄의 범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은 있다. 그 말입니다. 무고죄는 기수라고요. 자, 4번. 자, 공범으로 가담했는데 자신은 쏙 빼요. 쏙 빼고 상대방만 고소했다 할 때 허위는 아니죠.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건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은 허위 사실은 아닌 거죠. 따라서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허위 사실 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기억에 반하는 위증죄는 주관설이죠.
2번 무고죄는 허위라고 믿고 신고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진실 부합하다면 무고죄 되지 않고 여기를 주관설, 여기를 객관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원조가 아니라 도피죄라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습니다. 20번. 자,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기 무고는 죄가 안 되지만 제3자에게 교사방조를 하면 그 사람은 교사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틀렸습니다. 확정되기 전이란 불기소 결정이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치? 동그라미. 징계처분,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징계처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방변호사 회장 앞으로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진정서를 보내게 되면 무고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변호사 사회의 장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소 공무원에 포함이 되죠. 동그라미. 자, 무고죄는 이러이러한 인식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틀렸습니다. 결과 발생까지 필요 없어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요.